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한화 엔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미국 증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역사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꼬꾸라졌었는데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는 5만 포인트를 넘어갔어요. 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넘어갔고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다수 업종들이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승 요인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선전을 보여줬죠. 젠슨왕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 이슈 때문에 이 AI가 AI를 잡아먹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젠슨왕이 뭐 여전히 돈을 많이 벌 거다. 결국엔 돈이잖아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움직임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뭐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3.6% 이상 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한국 선물 관련해서도 야간 선물이 4.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3.74% 상승을 하면서 일단 뭐 출발은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많은 또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결국에는 반도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부정하고서 무조건 뭐 조선이 가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네가 언제 쉬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선은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150포인트 여기는 이제 지지해야 되는 박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놨고요. 이게 이제 1,100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지해줘야 되니까 지금 밑에 있죠. 지금은 여기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잘 밟아줘야 돼요. 잘 밟아줘야지만 밑으로 안 내려오는 우상향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관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량이 역대 1, 2, 3위가 지난주에 다 나왔거든요. 지난주에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14조 원을 팔았어요. 14조 원을. 그래서 엄청나게 때려댄 겁니다. 엄청나게 때려대는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정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시총 1, 2, 3위에서 다 나온 거죠. 삼전 같은 경우에 한 7조 7천억 정도 때렸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7조 2천억 정도 때렸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4조 원,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를 때렸는데 이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14조 때렸는데 일단은 이거 빼고 나머지는 좀 그래도 다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많이 뺀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얘네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 좋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튀어나온 거 이렇게 만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밑으로 갈 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에서 많이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미 고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이 완전한 고점은 아니더라도 이게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다시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삼전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삼전,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있겠죠. 뭐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안에서 삼전의 비중이 있을 거고요. 뭐 하이닉스의 비중도 있을 거고요. 이건 이제 주식이고 이쪽은 뭐 코인도 있을 수 있고 이쪽은 뭐 원자재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포트폴리오 안에서 얘네만 이렇게 많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잘라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돈이 다시 들어온다.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반대로 조선에서는 많이 담고 있는데도 주가가 좀 내려가요. 그럼 전체적인 주식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빠져 있다. 그럼 이쪽으로 돈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혹시라도 3점 반도체로 날아갔으니까 반도체가 더 갈까?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를 안 잘라낼까요, 자꾸? 올라가면 잘라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표준 편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벗어났다. 표준 편차를 벗어났으면 차익 실현. 만일 표준 편차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물량을 담아야죠. 여기 걸 빼서 여기서. 그래야 이렇게 우측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여기에 해당하고 조선이나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밸런스를 맞춰서 올라가는 그 움직임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개인들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84조 좀 넘었었거든요. 85조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105조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에만 지금 거의 20조 가량 늘어난 거예요. 그 이 물량이 어디 갔습니까? 거의 다 반도체 받아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여기에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나 방산원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구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완전히 배제되진 않겠죠. 얘네도 당연히 담을 겁니다. 반도체 3전만 놓고 보더라도 3전 같은 경우 연초에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이 자산 비중이 얼마였냐면은 372조 원이었어요. 372조 원. 근데 지금 이렇게 때려대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때렸죠. 고점 찍고 어느 정도 내려왔죠. 지금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3전의 가치가 488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쳐내고도 여전히 얘네는 이익 구간,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굳이 이거를 뭐 얘네가 더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얘네 차익 실현을 다 했는데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섹터에 어느 정도 바람이 불 거고 조선이 바람이 불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외국인들이 또 담아놨잖아요. 상대적으로 고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소화를 시키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소화를 충분히 시켰잖아요.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던가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여기를 고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담고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더 위로 올린다라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남기면서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기를 한꺼번에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또 바닥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지선이 돼요. 한번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면은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꼬리 남기면서 강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벗어나는 움직임 나오게 되면 이 박스권 위의 움직임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조선 섹터 움직임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콕 집어서 한화 엔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유는 한화 엔진,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엔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엔진 두 개 들어가는데 엔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엔진에 대한 AS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화 저는 올해는 한화를 좀 많이 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한화가 조금 더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삼성도 좋고 뭐 SK도 좋고 다 좋지만 한화 같은 경우도 뭐 우주 산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ETF도 한화 쪽으로 좀 많이 또 몰리는 그런 움직임을 올해는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ETF 투자가 많아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방어가 되는 거예요. 방산, 조선으로 뭔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화 바로 생각날 수 있게 우주항공, 한화 생각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어디든 간에 한화 엔진, 한화 시스템 등등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그것이 분명하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 꼬리깔이 남겼으니까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제가 안내해 드리는 유료 관리방에서도 추천이 나간 그런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꾸 이런 움직임 보여주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가서 5,500선까지는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00이 끝이다라고 계속 5,000피 얘기하니까 5,000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여기는 1,120 1250 위에는 5,500선까지는 그래도 보여준 다음에 조정을 줄 것 같아요. 박스권 조정을. 그런 다음에 좀 큰 폭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때는 5,500 정도, 하방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1,150, 여기는 1,100, 여기는 1,250에서 1,100 사이 이렇게 박스 치는 약간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수를 종목이 이기기 힘들어요. 네, 지수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순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주말에 한화 엔진하고 달바 글로벌 안내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자면,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이 바닥권 움직임을 벗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지금 또 기다렸잖아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1선을 정확하게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이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도 굉장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좀 약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그걸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조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요인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그 가치가 또 이 상승폭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부터도 달바 글로벌은 그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네, 좋은 종목이고 보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도 달바 글로벌인데 또 다른 종목이 또 히든 종목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만일에 그게 더 빨리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관리방에서 먼저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모릅니다. 이 달바 글로벌도 혹시 제가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달바 글로벌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교체, 이거보다 그 종목이 먼저 갈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결은 비슷합니다. 종목을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인데 제가 이미지 파일로 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또 1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확실히 바뀌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거래량, 그러니까 여기서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바 글로벌하고 같은 섹터입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보시면 이제 주봉인데, 제가 항상 121선 그리고 120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낸 움직임이 120주선 그리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나왔던 흐름이고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이제 재작년이니까 재작년에 만들어냈던 거래량을 슬슬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거래량이 점점 붙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거래량이 점점 붙어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거래량이 점점 붙어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래서 앞에 음봉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 이걸 장악형 양봉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를 넘지 못했죠. 여기 20주선, 10주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있었던 그런 움직임에서, 지난주까지의 움직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탄력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가는 건 달바 글로벌인데 확실히 탄력을 주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탄력을 주고 올라가는 데는 이 종목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목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리방에 계신 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기대가 높은 그런 종목이에요. 달바글로벌도 물론 좋은 종목, 하나엔진도 좋은 종목이지만 저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안내, 뭐 하나 엔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시장 전반에 대한 안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히든 종목이거든요. 요번에 네, 방에서는 내일 기점을 봐서 오전 중에 안내가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같이 나도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우리 관리자가 오전에 일찍 여러분들에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건데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무료로 운영했었는데 더 이상은 무료방은 없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네 비싸지 않죠, 저렴합니다. 3개월에는 22만 원, 2만 원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가 최근 들어서는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뭐 그냥도 그렇고 종목 선정도 그렇고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지금 누구도 그러니까 뭐 많은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세는 고점을 향해서 올라갔고 지금 뭐 거의 고점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정한다라는 거 많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너무 바닥에 있는 건 계속해서 바닥에 있고 그리고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수가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조선 섹터를 뭐 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힘겹죠. 사실상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반도체만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근데 이런 타점이 있어요. 반도체가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지금 한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화가 필요해요. 이미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외국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더 올리면 더 팔아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올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종목들 다 이런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여기서 많은 종 그러니까 3점만 이만큼 갖고 있었다가 이거를 점점 헐어내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는 들어간 돈보다도 훨씬 수익이 올라가 있고 이제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조방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계단 여기를 지나서 이런 움직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로소 2월에서 제가 볼 때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방원의 시간이 조금 열리지 않겠느냐. 2월도 거의 다 갔죠. 이제 다음 주 추석이고 추석 전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 목금은 아마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목금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 잘 보시고 목금까지 이용을 하면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4월 달부터 4월 중순쯤부터 이제 또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해 이때면 또 다시 반도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달이면 소화를 하잖아요. 가격 조정을 주던 횡보를 하던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또 이슈가 있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또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네. 선거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까지 확인한다라고 하면 올해 피크를 치는 거는 6월 달까지. 그 이후에는 솔직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오면서 밑에서 기간 조정까지 오고 하반기에 다시 상승 폭을 만드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당장은 다음 주가 중요하죠.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화엔진도 지금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자리 좋고 달바글로벌도 자리가 좋고요. 그리고 달바글로벌보다 탄력이 좋은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걸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달바를 팔고 가던 매도를 하고 가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도하고 달바라고 두 개를 같이 들고 가던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수익을 올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기는 종목 추천 TV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라고 한다면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네, 주말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항상 사무실에 잠깐 들려서 네, 영상을 찍고 월요일 날 다시 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어져야지 쭉 이 일주일이 편하더라고요. 토요일 하루 정도는 그냥 뭐 별 큰 일이나 있겠어요. 뭐 이때는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벌써 일요일이 또 하루 더 있기 때문에 네,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하루 쉬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영상을 남겨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로 한화 엔진도 좀 응원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도 좀 응원을 하고 그리고 저도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